자, 세 번째 형법상의 점유를 갑니다. 자, 먼저 의 보시면 점유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 점에서 민법과 구별되고요. 자, 밑에 개념 요소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 물리적 요소, 다른 말로 점유 사실이라고도 하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 2번이 있는데 2번 체크. 1번 보죠. 가게 안에 있는 물건, 그쵸? 손에 잡고 있는 물건 점유했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처분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재물에 대하여서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아요. 자, 절도범 밑줄 그시고. 자, 절도범이 훔친 물건 있죠. 절도범이 훔친 물건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법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훔친 물건을 누군가가 또 훔쳐오면 그것도 절도다 이런 말이. 그렇죠? 그래서 절도범도 뭘 갖고 있다?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밑에 판례 갈취 동그라미. 타인이 갈취한 재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은 공갈범이죠. 자, 공갈범 의사에 반하여 그 공갈범 의사에 반하여 훔쳐오죠. 그치? 그럼 이것도 뭐가 돼요?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공갈범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런 판례죠. 자, 다음 주관적 요소입니다. 점유의사를 전제한다 돼 있네요. 자, 1번 사실상의 지배의사 됐고 2번, 3번 나와 있는데 판례 관련 있는 것은 3번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1번에서 정신병자도 점유권이 인정되고요. 유아도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일반적 포괄적 지배의사 그랬네요. 예를 보시면 편지함에 들어있는 우편물, 가게 앞에 배달된 물건, 집안에서 잃어버린 물건 전부 다 점유권 인정되죠. 이 점유의사는 잠재적 지배의사로도 속하므로 수면자, 의식불명자, 자 여기 의식불명자 밑줄 판례 있습니다. 수면자, 의식불명자도 점유권을 갖는다. 이 수면자는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나요? 그렇지, 찜질방이죠. 찜질방에서 핸드폰을 가져가죠. 근데 찜질방에서 잠이 들면 그 누군가가 와서 핸드폰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절도죄가 되죠. 수면자도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절도 동그라미. 이 절도가 뭐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식불명자단 말이에요. 절도하여 의식을 상실했을 때 그 현장에서 일실된 그 물건은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다. 그래서 그 지배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절도자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판례 2번에서 혼미상태 동그라미. 이 혼미상태에 있을 때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뭐가 된다? 절도죄다. 이런 말이. 그쵸? 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강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가볼게요. 갑은 노상에서 통행인 을과 언쟁 중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결과 을이 절도하였다. 이랬어요. 자, 처음부터 이 손목시계를 뺏으려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강도가 되는데, 그치? 처음부터 시계를 뺏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하였습니다. 자, 마침 지면에 손목시계가 떨어져 있음을 알고 그때 영득의사가 생겨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절도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답에서 절도죄 밑줄 그시고. 자, 세 번째 사회적 규범적 요소입니다. 자, 형법상의 점유는 점유사실, 점유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계의 경험칙에 의해서도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1번 체크, 2번 체크. 밑줄 안 걷네요. 거래계의 경험칙 밑줄 그시고. 됐어요? 자, 정신적 점유입니다. 자, 길가에 세워준 자동차, 농토에 두고 온 농기구, 그 다음 빈집 속의 물건 이런 것들이 정신적 점유로서 점유 개념이 확대된다 이런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판례 남았네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검은색, 주관적 검은색, 규범적 검은색 요 세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이고요. 자, 손가방 사건 별표. 갑은 을려를 강간하였는데 을려는 강간을 당한 후에 현장에 자기 손가방을 놓아두고 도피하였다. 그쵸? 이 손가방 누구 거지? 을려 거지, 을려 거. 을려. 갑은 손가방에서 돈을 꺼내갔다. 갑은 무슨 죄책인가? 라는 판례죠. 빨간색으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 밑줄 그시고. 누구 거요?
울려 거라니까요. 가로 열고 뭐예요? 가로 열고 정신적 점유다. 정신적 점유. 점유 개념이 여기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다. 그쵸?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절도죄다. 이런 말. 앞으로 가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유류물 분실물이네. 유류물 분실물. 됐어요? 자, 원칙적으로 점유 이탈물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타인 밑줄 그시고 타인 지배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왔을 때는 그 물건은 그 관리자 점유에 속한다. 이런 말이. 대표적인 것이 여관, 당구장, 목욕탕, 극장 등이죠. 그래서 그것에 두고 온 물건은 그 주인이나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손님이 가져가게 되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당구장 사건 별표. 별표. 그쵸? 갑은 자신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을 경영의 당구장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어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나타나지 않자 전당포에 전당 잡혔다. 주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금반지 밑줄 그시고 금반지 누굴까요? 잃어버린 사람 소유죠. 그렇죠? 누구 점유야? 점유 이탈물이야? 아니죠. 을 경영의 당구장이기 때문에 관리자인 을이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떤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 점유자, 어떤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요. 을은 뭐가 돼요?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오면 절도죄다. 이런 말이 됐나요? 빨간색으로 당구장 동그라미. 동그라미. 누구 거라고요? 타인 관리하라 그랬어요. 관리하. 타인의 관리하에 있다면 관리자의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제3자 밑줄 그시고 제3자가 예를 한번 적어보세요. 방금 보았듯이 종업원이 가져가거나 손님이 가져가거나 그러면 뭐가 돼요? 절도죄다. 이런 말이. 됐어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지하철 사건 별표. 자, 지하철 승객갑은 수회에 걸쳐서 지하철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승무원들이 발견하기 전에 가져갔다 그랬어요. 자,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파란색 뜨세요. 파란색 지하철 세모 치세요. 자, 쓰세요. 지하철 승무원이죠. 승무원. 승무원은 운전이 주목전이 지하철 승무원은 운전이 주된 목적이죠.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다. 운전이 뭐가 아니지?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니죠. 아니죠. 당구장은 틀리죠. 당구장은 뭐예요? 관리가 주 목적이죠. 그래서 이 경영자의 점유권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러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주 목적이지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그 승무원은 그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랬어요. 점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사이에 그 손님이 그 물건을 가져간 것은 뭐가 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다. 이런 말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이런 말 나왔네요.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그치? 점유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고지에 가서 시동을 꺼놓고 이제 승무원들이 한 바퀴 쭉 돌잖아요. 그때 발견하면 그때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뭐다?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손님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쭉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점유 개념이 축소 동그라미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유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음식점, 여관, 이것은 비록 자기가 손에 잡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점유가 아니라 그 음식점이나 여관의 주인이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 개념이 축소되는 거, 확대되는 거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판례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PC방 동그라미. 방금 봤지? 누구 점유권? PC방 관리자 점유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제3자 밑줄. 제3자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2번하고 3번은 적으세요. 점유 축소가 되는 판례입니다. 산지기가 종중소유 분묘를 간수하고 있어요. 그 분묘에 설치된 자, 석등이나 문관석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이것은 종중 소유죠. 종중 소유다.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종중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종중이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산지기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지기가 이 석등을 몰래 밀반출하게 되면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산지기가 있죠. 산지기가 있는데 용어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중 소유의 그 임야, 그 묘지를 관리해 주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또는 그 묘지의 그 뭐지? 벌초 등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밑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판례죠. 결혼 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가로챘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축의금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축의금 동그라미. 누구까지? 신부 측이죠. 신부 측 소유죠. 그리고 점유권도 누가 있어요? 신부 측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것을 가져가면 절도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2번, 3번 판례는 점유가 축소되는 판례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지하철 봤죠?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펜 들으시고요. 고속버스 세모 치세요. 똑같아요. 운전이 주목적이지 관리가 주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점유권이 인정되질 않아요. 물론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죠. 현실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점유를 개시한다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이에 손님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이다 이런 말이 됐지? 자, 2번 판례 갑니다. 임차인입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세모.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전기세가 한 달치가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것이 절도죄냐 이런 말이. 우리가 앞에서 도전은 전기를 몰래 갖다 쓰는 것을 절도죄라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 이 사건에서도 절도죄가 됐냐 이런 말이. 자, 이 냉장고 누구 거지? 냉장고 주인 거요? 임차인 거요? 임차인 거죠. 이 냉장고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유권, 소유권 다 누구한테 있어요? 임차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냉장고는 점유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거네요. 그치? 확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어야 절도죄가 되는 것인데 이건 자기 점유잖아요. 그쵸? 타인 점유가 아니고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냉장고 뽑아내시고 적으세요. 점유 확대. 점유권이 확대되는 것이다. 타인 점유가 아니고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가 없다는 판례. 별표치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결혼식장 별표치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가 아주 잘 나오죠.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최신 판례인데 갑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하기 전입니다. 파란색으로 인도집행 전 세모 치시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를 전기를 공급받았다. 전기 나와있지 전기. 인도집행 전이잖아요. 인도집행 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누구 점이다? 자기 점이다. 자기 점이다. 친절하게 적어놨네. 피고인이 점유한다고. 그렇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점유다. 타인 점유가 아니고. 그래서 절도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도집행 후라면 틀려요. 인도집행 후라면 그건 타인 점기를 썼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 수 있는데 인도집행 전이므로 이것은 점유 개념이 똑같습니다. 확대되는 개념으로서 이건 자기 점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다음 4번 판례 보시면 220m 떨어진 언덕이 소로에서 더덕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다가 탄통 8개를 발견합니다. 20m 떨어졌다 세모 치시고. 그쵸? 탄통 8개죠. 탄통 8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대대장 점유 밑줄 그으시고 X. 대대장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군부대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탄통 8개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군부대 안에 들어와야지. 군부대 안 어딘가에 두었다면 군부대나 대대장이 점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군부대 바깥에 20m 떨어진 곳에 거기서 탄통을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점유권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타인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 점유, 타인 점유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공동점유로 가볼게요. 자, 공동점유는 대등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상하 주종 관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대등 관계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금은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자, 대등 관계 나와 있지? 대등 관계. 대등 관계는 이제 그 예로 공유 관계, 총유 관계, 합유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엄격하게 나누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형법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고 공유, 총유, 합유가 다 뭐다? 공동점유 형태다. 공동점유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유물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전부 다 자기 점유가 아니라 타인 점유로 본다. 타인 점유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세한 것은 절도죄 파트 할 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교재와 보세요. 대등관계 설명드렸지? 자,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1인이 다른 점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 그 대표적인 것이 합유물, 총유물, 공유물, 그 다음에 동업자 간 밑줄 그시고. 자, 여기서 민법 지시를 잠깐 동원해보면요. 조합원의 공동소유 형태를 뭐라 불러요? 조합원의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라 불러요. 합유라 부르고 교회의 공동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불러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돈계작 사건 가볼게요. 자, 남편 갑과 별거 중인 을려는 갑이 보관 중인 인장을 했죠. 자, 갑이 보관 중인 인장. 갑이 뭘 갖고 있어요? 갑이 뭘 갖고 있어요? 갑이 인장 갖고 있어요. 갑이 인장을 갖고 있고요. 들어있는 돈계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 을려는 뭘 갖고 있어요? 열쇠 갖고 있다 했어요. 열쇠를 갖고 있어요. 자, 남편의 동의 없이 돈계짝의 열쇠를 돈계짝을 열고 위 인장을 꺼내갔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을려는 열쇠만 갖고서는 인장을 갖고 올 수 없고 갑은 인장만 갖고서는 열쇠를 갖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치? 이걸 두 가지를 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인장을 꺼내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때 을리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의 단독 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남편과 공동 보관하고 있는 공유물이다. 그렇지? 그런데 남편 동의 없이 빨간색으로 남편 동의 없이 동그라미 가져오게 되면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공유물이니까 그런 판례입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공유물은 동그라미 칠게요. 빨간색 공유물 동그라미. 밑에도 공동점이죠. 조합원의 공동점이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합유 동그라미라 부른다 그랬어요. 승낙 없이 갖고 오면 절도죄다. 동업자금 나왔네요. 동업 동그라미. 밑에 동업체 나와있지? 동업 동그라미. 그쵸? 그 밑에도 교회라 그랬지? 교회의 공동소유를 뭐라 부른다고요? 자, 교회 밑줄 그으시고요. 교회의 공동소유를 적으세요. 총유물이라 불러요. 총유물.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총의에 따라야 돼요. 총의 동그라미. 총의. 모을 총자입니다. 모을 총자.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총의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절차 없이 밑줄 가지고 오면 절도죄입니다. 됐죠? 전부 다 1번부터 5번까지 판례가 동의 없이 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부 다 절도죄다 하는 판례예요. 다음 페이지. 절도가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조합관계네요. 조합관계니까 동업관계지. 조합관계, 동업관계지. 근데 파란색으로 탈퇴했습니다. 탈퇴를 해버리면 뭐가 돼요?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가로 열고 화살표 하시고 단독 밑에 나왔네. 지울게요. 밑에 나온다. 이 단독 소유가 된다. 그치? 자, 밑에도 불화가 생겼다. 불화가 생겨서 1인이 나오지 않자 세모. 이게 탈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남은 동업인이 혼자 생강을 반출하게 되었을 때는 절도가 되지 않지. 그치? 단독 소유니까. 자기 소유니까. 그쵸?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 않고, 그럼 무슨 문제만 남죠? 그렇죠? 민사 문제만 남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투자한 것이 있다면 그 투자한 부분은 그 부분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민사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형사에서는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상하주종관계입니다. 자, 상하주종관계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상하관계, 주종관계. 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죠. 주인이 상이죠. 상, 종업원은 하. 그쵸? 자, 주인이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업원이 있을 때에는 주인만이 점유자이지 종업원은 점유자가 안 돼요. 가게 생각해봐, 가게. 가게 주인이 있고 가게 점원 있잖아요.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주인에게 점유권이 있는 것이지 종업원에게 점유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원칙 보세요. 원칙.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은 주인 소유이고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업원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절도죄가 됩니다. 됐죠?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위탁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그때는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게 주인이 가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깥에도 잠시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뭐 은행 일을 본다든지 뭐 기타 볼일 누구를 만난다든지 해서 가게를 잠시 비울 때 가게 점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위탁관계를 설정했다 이런 말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점유권이 인정돼요. 주인이 가게에 없는 틈을 타서 종업원이 몰래 가게 물건을 슬쩍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횡령죄가 돼버려요. 그 이유가 여기 이 자기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게 횡령죄가 돼요. 타인 점유권이 인정되면 이것은 절도죄가 돼요. 됐어요? 자, 여기서 절도 횡령 관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노트 앞페이지 가세요. 노트 앞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거 볼게요. 자,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잖아요. 그치?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죠. 갖고 와요. 갖고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갖고 오면 이것이 자기 소유, 자기 점유가 돼요. 그쵸? 다시 한번.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물건을 몰래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동의받지 않고 몰래 갖고 오면 이것이 절도 강도가 돼요. 그냥 갖고 오면 절도고요. 폭행협박을 써서 뺏어오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는 뭐다? 객체가 똑같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만약에 사기쳐서 갖고 오잖아? 그럼 사기가 되는 거예요. 공갈쳐서 뺏어오면 공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객체가 전부 뭐다? 타인 소유, 타인 점유다. 아시겠죠? 여기서 뭐다? 이 절도를 잘 보시라고. 절도를. 절도는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다. 됐죠? 자, 그 다음 횡령은요. 횡령은 타인 소유, 자기 점유예요. 타인 소유, 자기 점유. 타인 소유, 자기 점유. 역시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똑같지. 자기 소유, 자기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자기 점유. 그쵸?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횡령이 된단 말이에요. 횡령이. 그러면 절도와 횡령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타인 소유, 타인 점유, 타인 소유, 자기 점유. 타인 점유냐, 자기 점유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도가 당연히 형이 더 높아요. 절도가 횡령보다 형이 높아요. 자, 객체 잘 보셔야 돼요. 객체. 타인 소유, 타인 점유는 절도. 타인 소유, 자기 점유는 횡령. 자, 그럼 다시 교재 가볼게요. 교재. 원칙 보세요. 원칙. 상하 주종관계에서 원칙. 상위 점유자만의 점유권이 인정된다. 됐죠? 하위 점유자가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져왔으니까. 그쵸? 자, 밑에 예외 가볼게요.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서 처분권이 위임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위탁관계.
위탁 관계를 맺어서 처분권이 넘어갔다면, 그치? 그땐 종업원이 단독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도 뭘 갖고 있다?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횡령죄가 돼버려요. 다시 노트 보세요. 노트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원칙 보세요. 원칙, 종업원은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여전히 타인 점유로 봅니다. 타인 점유.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그치? 두 번째, 예외적으로 위탁관계 설정이 되면 그때는 점유권 인정받는다. 자기 점유가 돼버린다. 됐어요? 자기 점유가 돼버리면 이것이 횡령죄가 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다시 교재입니다. 자, 판례 볼게요. 총무과 직원 동행 사건. 총무관 직원갑은 같은 과 격리 담당 직원 의뢰 요청으로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일단은 절도가 되는 것은 빨간색 칠할게요. 일단 동행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것은 바로 뒷페이지 설명할 텐데 가로 열고 이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자의 현실적인 감독 점 찍고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 옆에 상위자가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종업원 점유가 하위자 점유가 아니라 여전히 상위자 점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자 점유권이 인정된다. 근데 각 마지막 줄 보니까 현금 10만원처럼 가장한 돈 뭉치가 바꿔치기 하였다는 거죠. 바꿔치기 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기 점유를 옮겼다는 거지, 그치? 자기 점유를 옮겼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타인 소유, 자기 점유로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옮겼기 때문에 절도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운반했다. 운반한 것은 운반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죠. 타인 점유권이 여전히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점유에 종속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점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전히 타인 점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점유입니다. 그래서 이를 영득하는 것은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판례. 파란 펜 드시고. 점포지인들은 점원갑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를 맡겼다 셈을 치시고. 이걸 뭐라 불러요? 위탁관계를 맺었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에 몰래 꺼내어서 도망갔다 그랬죠. 그쵸? 무슨 죄? 횡령죄. 그쵸? 자, 밑에 판결문지 보시면 점원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셈을 치시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가로 열고 이퀄 자기 점유가 인정되는 거죠. 위탁관계 때문에 가져가면 횡령죄가 돼버리죠. 이 판례 별표입니다. 출제 많이 되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도 별표입니다. 자, 주인을은 점원갑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라고 하였다 했네요. 자, 파란 펜으로 판결유지에서 할게요. 자, 심부름을 다녀와라 셈을 쳐봐요. 이것도 뭐지? 그렇지, 위탁관계를 맺은 거지. 위탁관계, 심부름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땡땡 자기 점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판례이다 하는 거예요. 가져가면 횡령죄지. 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받은 현금과 예금되어 있네요. 입금하라 라고 해서 뭘 했어요? 그렇지, 위탁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된다? 자기 점유가 인정된다. 슬쩍 하면 소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된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운반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그쵸? 자, 노트 다시 봅니다. 노트를 보시면, 자, 물건이 있어요. 물건을 운반자에게 맡기죠. 의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갖다 달라고. 어디까지 배달해 달라고 이제 맡기죠. 그쵸? 운반자가 그 물건을 차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반합니다.
운반하던 중에 이것을 슬쩍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때 이 운반자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판례는 두 개로 나눠봅니다. 위탁자가 운반자의 차량에 대하여 감독 통제가 가능하냐? 하다. 하다. 그러면 여전히 그 물건은 위탁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운반자가 의뢰를 받고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 운반 차량에 대하여 여전히 위탁자가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물건은 여전히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여전히 본인 소유, 본인 점유가 되는 거예요. 즉 위탁자 소유, 위탁자 점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운반자가 슬쩍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절도죄가 됩니다. 반면에 위탁자가 운반 중인 물건에 대하여 감독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물건은 운반자 점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운반자가 운반 중에 이 물건을 꿀꺽 영득해버리면 그때는 횡령죄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도가 되냐 횡령죄가 되냐라고 하는 것은 감독 통제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교재와 보세요. 자, 운반자의 점유 여부는 위탁자의 현실적인 감독 통제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치? 따라서 밑에 빨간색으로 검은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감독 통제가 가능 동그라미 절도죄가 된다. 그리고 불가능 세모 치시고 횡령죄가 된다. 그쵸? 그 대표적인 예가 열차는 감독 통제가 가능하죠. 열차가 지금 어느 역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저 위에 통제소에서 가능하잖아요. 그치?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팔려보세요. 빨간색으로 열차 동그라미. 그치? 자, 세 번째 줄입니다. 교통부 기관에서 지금 그 열차가 어느 역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부의 현실적 감독 통제가 가능하므로 그 물건은 여전히 교통부의 점유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절도가 됩니다. 절도가 됩니다. 자, 그러나 다시 올라가서 2번을 보시면 감독 통제가 불가능하다 했죠. 그게 바로 자동차, 화물차는 감독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산길을 가고 있는지 이를 물건을 맡긴 사람이 알 수가 없어. 그치? 지게 짐꾼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 뒤에 판에 나오니까.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판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화물 자동차 세모. 뭐 위치 추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차량이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운전자의 점유로 본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점유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됩니다. 자, 밑에 팔려볼까요? 평화시장 내 한 가게에서 48장을 매수하여 그곳에 맡겨놓은 후에 그곳에서 50m 떨어져 위 가게를 살펴볼 수 없는 했잖아요. 그치? 그 지하상가 가보면 꼬불꼬불 막 미로 갔잖아요. 그치? 미로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위 가게를 살펴볼 수 없는 다른 가게로 가서 짐꾼을 불렀어요. 짐꾼 세무치입니다. 불러서 이 물건을 어디까지 갖다 주세요라고 의뢰하니까 이 짐꾼이 가서 이것을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갑은 지게짐꾼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현실적 감독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점유권을 짐꾼에게 인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탁관계엔 보관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횡령죄가 되는 판례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판례는 뭐다? 이 두 가지 판례는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유권을 운전자에게 인정했다. 횡령죄가 되는 판례이다. 자, 앞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총무과 직원 사건 마찬가지. 그렇지? 총무과 직원 갑은 같은 과 격리 담당 의뢰 요청으로 동행하였다 했을 때 둘이 같이 갔잖아요. 둘이 같이 갔기 때문에 상위자가 하위자를 지금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점유권을 하위자에게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하위자가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 됐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봉합물 나왔네요. 봉합 또는 시정된 물건의 점유권. 자, 봉합된 포장물을 위탁받은 경우에 또는 시정된 용기의 경우에 그 내용물이 누구의 점유권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데요. 판례는 학설은 볼 필요 없어요. 학설은 시험 안 나오지 않으니까요. 판례는 전체를 가져가면 횡령죄, 내용물만을 쏙 빼가면 절도죄가 된다. 물론 비판은 많습니다. 비판은 다 무시하고요. 판례밖에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농협직원인 피고인이 보관계약에 의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정부 소유 미국 가마니에서 삭대를 이용하여 그 내용물이죠. 내용물의 쌀의 양을 약간씩, 빨간색, 약간씩 동그라미를 발췌해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용물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절도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쌀은 정부가 소유자이고 정부가 점유자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절도죄다. 이런 논리. 됐지? 자, 주체 갑니다. 뭐 자인은 말할 거 없고요. 자, 사자 갑니다. 사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사자의 점유가 사자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2번이 중요하고요. 1번도 판례가 있기 때문에 1, 2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처음부터 재물 탈취 의사가 있어. 그래서 이 댐을 탈취하려고 처음부터 죽여버렸어. 그럼 뭐가 돼요? 이 강도가 돼, 강도가. 처음부터 재물을 뺏으려고 칼로 죽여버리면 이게 강도가 되고 그 기회에 영득을 해버리면 강도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례 볼까요? 판례 별표. 자, 봐요. 갑은 을의 택시에 무임승차하였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을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을을 살해했다. 살해 밑줄. 무슨 죄? 강도 살인죄. 그쵸?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택시비를 면제받기 때문에 택시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강도 살인죄가 된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처음부터 재물 탈취 의사를 죽였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아직 안 끝났어요. 을의 주머니에서 돈 8천을 꺼내었다. 이랬어요. 이건 무슨 죄가 돼요? 절도죄가 돼요? 점유이탈물 형량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절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된다. 이거. 그럼 죄가 두 가지가 되나? 강도 살인죄 플러스 절도죄가 되고 경합범이 돼버리나?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살인죄의 흡수가 돼버려요. 이 살인죄의 형량이라는 것이 사형 무기잖아. 그쵸? 강도 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인가? 이것도 아니네. 사형 아닌 무기, 사형 무기? 일택일 것 같은데.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미한 범죄는 여기 흡수시켜버려요. 흡수지라고 불러. 흡수지. 흡수주의라도 부르고 흡수주의라고도 부르고 또는 접속범이라고. 접속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것과 시간이 그렇게 멀리 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자마자 바로 재물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아주 가깝죠. 그래서 접속범이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에 흡수시켜버려. 됐어요? 그래서 죄가 경합범하면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빨간색으로요. 살해 밑줄. 그 다음에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까지 탈취 밑줄 그시고. 즉석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즉석의 발음 뭐예요? 접속범이다. 이러면 접속범이다. 그리고 여기서 채무면탈이죠. 채무면탈.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가 채무를 면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입니다.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살인이 뭐다? 강도 살인죄. 즉석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범. 그래서 재물 탈취는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 절도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올라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1번과는 달리 2번은요. 살해한 후에 영득의사가 생긴 거야. 1번은요. 처음부터 영득의사가 생긴 거고요. 2번은 처음에는 영득의사가 없었는데 죽이고 나서 그때 영득의사가 생긴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영득을 했을 때 무슨 죄가 될 것이냐. 학설과 판례는 대립하는데 학설은 필요 없고 판례만 보시면 됩니다. 판례만 보시면 돼요. 판례는 이것을 절도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판례 갑니다. 자취방 사건 별표. 자, 볼까요? 갑은 공한시 30분경 밑줄. 술 마시던 중 모욕적 언사를 듣자 참지 못하고 살해하였다. 살해 무슨 죄? 살인죄가 되죠. 살인죄. 처음부터 무슨 욕심 때문에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욱하고 죽인 거예요. 자, 이제 술도 마셨겠다. 잠잘 시간도 됐겠다 해서 잠이 잡니다. 나도 모르게 잠이 취하는 거죠. 잤다가 같은 날 06시경 밑줄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내가 무슨 일 저지른지 이제 실감하죠.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묻어있지, 피가 난자하게 뭐 방에 흠뻑 묻어있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피가 안 묻은 것이 이 벽에 걸려있는 그 사람의 잠맛자락인데, 잠맛자락, 그 사람이 오십니다. 그 잠맛자락을 입고 나옵니다. 됐어요? 입고 나온다. 여기까지.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4시간 30분 동그라미. 죽은 자죠. 사망한 자죠. 사망한 사람이 4시간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 말고 피도 아직은 뭐 온기가 있어요. 그쵸? 몸을 만져봐도 뭐 약간의 온기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온기가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판례 뭐라 하고 있냐면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왜?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는 4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금 통장과 도장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통장, 도장 10만원은 누구 점유다? 죽은 자의 소유고 죽은 자의 점유라는 거예요. 선물을 가져오는 것은 절도죄다라고 해서 4시간밖에 지나지 아니한 물건은 사자의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며칠 지나면요. 3, 4일이 지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3, 4일이 지나면 시체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점유권이 날아가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체온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시간이 며칠 지났다. 그러면 체온이 식었기 때문에 그때는 점유권이 잃어지는 거죠. 점유 이탈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린 판례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학설대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사실관계에서 끊어볼게요. 세 번째 줄까지. 여기까지가 무슨 죄?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날 오전 10시 28분경 은행에 가서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것은 무슨 죄가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밑에 각주에 달아놨죠? 각주에 보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 문서죄 할 때 그때 배웁니다. 문서죄 할 때 배울 텐데요. 일단 여기 있으니까 요거만 볼까요? 허무인 동그라미 다른 색깔로 사망 동그라미 공문서 밑줄 사문서 밑줄 이것도 문서라고 본다는 거예요. 죽은 자 허무인의 몽의를 할지라도 공문서나 사문서의 경우에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되면 이것도 문서죄의 객체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것은 문서죄 할 때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일반만 받으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합니다.